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생활한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출석 대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한문입니다. 생활한문. 여러분, 생활한문의 출석 대체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학기. 자, 먼저 1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에 부수 중에서 그 상형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자, 이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뜨는 거예요. 모양을 본뜨는 거죠. 그래서 이 칼도자. 이거 이제 칼의 모양을 본뜬 거죠. 매산자도 마찬가지죠. 산의 모양을 이렇게 본뜬 거고, 이건 이제 칼의 모양을 이렇게 본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과자죠. 이 창과자도 창의 그런 모양을 본땄어요. 그런데 요 선비사자는 이건 회의죠, 회의. 왜 회의냐면 회의는 뜻 플러스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열 십자와 한 일자가 이제 붙었던 그런 그 회의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이것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끼친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끼친다. 이런 의미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요.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개 모양을 본뜬 부스가 뭐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첫 번째는 책받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친다는 그런 어떤 의미의 부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개 모양을 본뜬 것은 바로 이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개 모양을 본뜬 그런 그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스로 보면 이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개를 의미하거나 어떤 또 짐승을 의미하거나 그럴 때 쓰이는 글자가 이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7번 문제는 그 3번을 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글자.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는 책받침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세 번째 글자가 개 모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개의 모양의 의미를 하는 그런 그 부스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있는 곳은 이제 살 바른 뼈 알자입니다. 살 바른 뼈 알. 좀 글자가 어려운데요. 네 번째 있는 이 글자 살 바른 뼈 알자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뚜껑과 그릇과 발로 이루어진 제기 모양을 본뜬 글자죠. 자, 이 제기 모양은 당연히 이 글자겠죠. 이 글자. 이렇게. 제기가 이렇게 길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뭔가 물건을 여기다가 이제 제기, 용품 같은 걸 집어 넣는 거죠. 음식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기 모양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말맞자는 몇 획으로 되어 있는가가 이제 19번 문제죠. 자, 이 말맞자는 여러분 써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이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그 어조사죠, 어조사. 20번 문제입니다. 어조사인 어자가 있어요.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 어조사 어자가 있는데, 이 어자는 문장에서 다양한 용법을 쓰이죠. 그런데 용법을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처소. 이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장소. 그래서 뭐뭐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대상. 대상.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가 있죠. 비교. 이 비교는 이제 뭐뭐 보다라는 뜻이죠. 뭐뭐 보다.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가 어떨 때는 그냥 대상, 뭐뭐을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4번에 사동은 없죠. 사동은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사동은 뭐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존재하지 않죠. 는 답은 사동 4번이고요. 자, 21번은요. 다음에서 이가 순접은 그리고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쓰인 거죠. 그리고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에 보시면 호일, 그러니까 그 은일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싫어한다는 거죠. 일하는 걸 싫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기서 이제 순접이 그리고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수욕정이 풍부지 같은 경우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뭐 4번 같은 경우는 상하, 교, 정리,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서로 이제 리라고 하는 거, 이익이죠. 이익을 이제 막 쫓아다니는데 위의. 그런데 나라는 위태로워졌다는 거죠. 위태로워졌다. 자,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이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글자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가 뭐냐, 청취지어람.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다. 쪽풀에서 취했다는 거죠. 청어람. 그런데 푸른색이 쪽풀보다 푸르고, 얼음은, 얼음에서부터 뭔가가 됐는데, 물보다 차갑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지라는 것은 뭐겠어요? 지시대명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지라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지시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3번 문제에서 호가 쓰이는 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런데 호는 이제 뭡니까? 보통 원뭐입니까? 이런 정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의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결어 조사. 문장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결이 되죠. 그 다음에 감탄도 되죠. 감탄의 어기도 있어요. 원뭐 이도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감탄은. 그런데 부정의 용법, 원것이 아니다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부정의 용법은 이제 비라든가 뭐 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정의 용법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은요. 공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고 아주 힘들게 배우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곤이불악. 피곤하게 하지만 불악.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배우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민사위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것을 아래라고 이른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아래 사람 뭐예요? 공궁함에 처해서도 배우지 않은 사람 있죠. 곤이불악. 자, 제일 뒤에 있는 24번은 곤이불악이 답이 되겠죠. 빈궁함에 처해 있지만 안 배운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쭉쭉쭉 나오고 있죠. 24번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25번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험범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26번에 보면 한자의 품사인 부사에는 정도부사가 있죠. 시간부사 이런 것이 있는데 정도부사에 해당되는 건 뭐냐. 1번의 최조체. 이 체는 가장 체자예요. 가장 체자. 가장 뭐뭐하다. 이러니까 정도부사가 되겠죠. 2번은 일찍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찍이.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고 일찍이 상자죠. 3번은 차라리 영자죠. 차라리. 4번은 오직 유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가장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고체시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절구죠. 절구는 고체시가 아니고요. 자, 이 절구는 근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체시와 근체시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당나라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당나라 이전의 시기가 고체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나라 이후의 시기를 근체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은요. 근체시에서 짝수구에 쓴 끝 글자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성조를 가진 글자를 놓아서 율동을 형성하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분이라고 합니다. 아분이라는 것은 운을 맞춘다는 거죠. 운을 맞춘다. 이걸 이제 아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이제 변학도에 이제 생일날 찾아가서 시를 짓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금준, 미주, 천인열. 금동에 있는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그다음에 옥방가요, 만성고죠.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길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총누락시 민누락이죠.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고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구와 네 번째 구가 다 고자라고 이게 맞아졌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아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한시 법칙 중에서 앞에서 일으킨 것을 이어받아서 고조된 시상을 뒤집어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의 기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날 기자고요. 첫 번째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이을 승자죠. 기를 이어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굴을 전자예요. 그 굴러간다는 건 바뀐다는 거죠. 네 번째가 맺을 결자죠. 맺을 결자니까 끝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것은 바꾼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요. 한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사를 이용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전구하고 똑같아요. 전구. 그러니까 옛날 고전에서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최초원의 추야우중이라는 시가 있죠. 가을밤에 이제 비가 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쓸 때 추야우중이라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뭐예요? 새로 소지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다. 여기 보면 지음이 나오거든요. 이 지음이라는 것은 이제 배가와 종자기가 있죠. 고사에 나온 거죠. 배가가 이제 그 검은 걸 연주하면 종자기가 좋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굿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고 나니까 배가 검은 굿줄 다 끊어버리죠.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검은 걸 연주하면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해서 검은 골을 다 줄을 끊어버리는 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 이걸 용사라고 하고요. 용사는 이제 전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를 지을 때 이제 그 평음과 치금을 이제 맞추는 거고요. 아부는 그 구에서 그 동일한 성조 그런 글자를 넣는 것이고, 대구는 그 앞과 뒤를 구절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학기 출석 대체 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